엄청나게 자세하게 연구를 하고 있고, 얘를 자세하게 연구를 해야지 뭐를 알 수 있어서 자세하게 연구를 하고 있냐면, 지구랑 태양을 비롯해서 우주에 존재하는 이 지구와 태양을 비롯한 여러 천체가 존재하는 이 장소의 본질이 뭔가를 알려면 결과적으로 연구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애가 별밖에 없기 때문에 별에 대한 연구를 굉장히 심각하고 진지하게 진행을 해 오신 지가 꽤 됐단 말입니다. 근데 별을 관찰을 한다 그럴 때 논리적으로 생각해봐. 저 별이라고 하는 대상을 가지고 우리가 뽑아낼 수 있는 가치 있는 데이터가 크게 두 개가 있어. 거리를 뽑아내거나 아니면 밝기를 뽑아내거나 둘 중 하나가 돼야 되고, 이 중에서 조금 더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대상은 아마도 거리가 될 거야. 어떤 별이 우리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가를 대략적으로라도 추정을 좀 해줘야지 우주에 관한 장소에 대한 어떤 지도가 정확하진 않더라도 대략적으로라도 작성이 될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들어있는 장소가 대략 형태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당연히 누구나 관심을 가지고 탐구하고 싶은 주제가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단원의 목적은 일단 지구로부터 특정 별까지 거리가 얼만큼 떨어져 있는지를 한번 자세하게 알고 싶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출발을 하는데, 생각을 해보시면 별이라는 거는 되게 그까지의 거리를 측정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개 어렵습니다. 개 어려워요. 왜 어려울게요? 거리를 측정한다는 건 니네가 가장 직관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방법은 자를 대가지고 측정을 하는 거고, 자를 대가지고 측정할 수 있는 만만하고 가벼운 수준의 길이가 아니고, 엄청나게 먼 거리를 측정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공위성이라는 도구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아마도 근데 인공위성이라는 도구가 닿을 수도 없는 범위에 뭐가 있으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관찰하고자 하는 별이라는 게 위치를 해 있단 말이야. 저기까지 무슨 수로 인공위성 날려가지고 뭐 왕복거리를 잴 건데 불가능하잖아. 그러니까 별까지의 거리를 측정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고 난이도 높은 미션이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그거를 추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논리적인 스킬들이 개발이 돼야만 됐는데, 그거를 추정할 수 있는 논리적인 여러 스킬 가운데 오늘 두 가지를 배우실 거고, 첫 번째 배우실 게 뭐냐면은 연주시차라고 하는 매우 위력적인 도구를 먼저 사용 방법을 깨달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주시차라는 거는 일단 천문학에서 자리가 잡혀 있는 정의는 뭐의 절반에 해당하는 값인 걸로 이미 자리가 잡혀 있느냐면은 시차의 절반에 해당하는 값으로서 이미 그 의미가 확립이 되어 있어요. 그럼 시차라는 건 뭐냐면, 시차라는 거는 이제 그거 아니고, 우리가 해외여행을 했을 때 한국에서부터 얼마만큼 떨어진 어떤 도시랑 어떤 국가는 우리랑 시간 차이가 얼마 난다 할 때 그 시차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시간의 차이가 아니라 시각적으로 느껴지는 위치 차이를 의미하는 단어로 시차거든. 시각적으로 느껴지는 위치 차이. 지구라는 행성은 태양이라는 별 주위를 뭐를 하고 있는 것으로 당연히 상식적으로들 알고 계세요. 얼굴 하얀 친구 뭐 하는데? 그러니까 태양 주위를 뭐 하는데? 공전이라는 걸 한단 말이야. 공전을 하는데 공전의 주기가 얼마 만에 한 바퀴 도는지는 알지? 1년에 한 바퀴 돌잖아. 그래서 지구라는 행성은 6개월의 단위로 끊어주시면은 6개월 차이로 이렇게 끝과 끝 지점이 제일 멀어지는 두 지점이 발생을 할 거란 말이야. 지금이 6월 딱 1일이니까 6월 1일이랑 6개월 차이라면 12월 1일일 거 아니에요? 6월 1일, 12월 1일 두 지점의 지구 위치를 내가 저렇게 찍었을 때 6월 1일에 관찰되는 이 별의 위치가 S1이라고 내가 한번 표현을 해보고, 12월 1일에 관찰되는 태양 그 별의 위치를 S2라고 표현을 해보면 6개월의 시간 차이를 두고 지구상에서 이 별을 관찰한 인간의 시각에는, 이 인간의 눈에는 뭐가 관찰이 될 거다? S1과 S2의 거리 차이가 분명히 인식이 될 건데,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천문학에서는 거리를 직접 측정하는 거는
너무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거리를 직접 측정하지 아니하고 간접적으로 뭐를 통해서 우리는 별과 별 사이 S1과 S2 사이의 거리를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느냐면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S1과 S2 사이의 요 각도값을 가지고 위치에 따른 별의 시각 차이를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세타라고 읽는 표기인데요. 이게 세타라는 표기를 한국어로는 각도를 뜻하는 가장 대표적인 물리량이 저 세타라는 항이야. 그리고 여기서 저 시각적 위치 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시차라는 단어가 바로 어떤 항으로 표현이 되냐면 요 세타라는 항으로 표현이 돼요. 예? 그러니까 연주시차가 시차의 절반값이라고 했으니까 연주시차의 본질은 연주시차라는 거를 한번 수학적인 수식으로 항으로 표현을 해보라 그러면 얼마라고 표현하면 된다? 2분의 세타라고 표현을 해주면 돼요. 저 그림상에서 내가 2분의 세타를 표시를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이 각도를 어떻게 하는? 저렇게 2등분으로 쪼개먹는 파란색 라인을 그려가지고 보라색 라인에서 혹은 빨간색 라인에서부터 파란색 라인까지의 각도값이 2분의 세타입니다. 저렇게 표시를 해주면은 지금 내가 뭐를 표기를 한 거야? 이 별에 대한 연주시차를 표현을 한 거야. 근데 연주시차의 본질은 지금 그러면 각도라 그랬어요. 각도. 니네가 알고 있는 각도 단위가 뭐가 있어? 학교에 있는 학용품에서 쓰는 거. 각도기에 있는 제일 작은 단위가 뭔데? 야! 각도기에 있는 제일 작은 눈금이 뭔데? 어쩌다 보니 어디 1도죠. 그리고 어쩌다 보니까 자리 배치도 이렇게 다 남자 여자 쪼개서 앉았어. 1도지 1도. 근데 천문학에서 우주라는 공간에서 사용하기에 이 1도라고 하는 각도 크기는 너무 크거든. 너무 커. 아 배고파. 각도 1도는 너무 크다고 천문학에서 사용하기에. 그래서 그거보다 더 미세한 눈금으로 더 쪼개서 들어가야 되는데 미세한 눈금으로 쪼개 들어가는 과정에서 무슨 진법을 사용을 하냐면 60진법이라고 하는 거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1도의 크기를 뭐라고 지금 합의를 해놨냐면 정해놨냐면 수학자 및 과학자들이 1도의 크기는 그거보다 한 번 작은 각도 단위를 분이라고 하거든. 그래서 1도의 크기가 뭐랑 같다? 60분과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분이라는 단어가 나왔어. 60진법과 분이라는 단어가 같이 나왔어. 그러면 느낌상 당연히 그 아래에 있는 단위가 뭐가 나와야 되겠어? 초가 나와야 되겠지. 예? 1도가 몇 분이랬어? 전지우! 1도가 60분이랬어. 그러면 60분은 몇 초게? 600초죠. 그래서 1도와 초 사이의 관계는 이렇게 됩니다. 표기를 어떻게 하냐면 분은 이렇게 따옴표 1개 찍어주면 되고 초는 따옴표 2개 이렇게 찍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일단은 거리를 간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연주시차라고 하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도구였고 조금 우리가 지금 시간이 촉박하니까 다소 이거는 암기하면서 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내용 한 개만 전달할게. 이 연주시차라는 거의 본질은 사실은 역수관계로 표현이 되거든요. 역수관계로. 이미 머리 좋으신 수학자, 과학자분들이 진작에 밝혀놓은 관계가 뭐가 있냐면 연주시차에서 1초라고 하는 값, 매우 미세한 1초라고 하는 저 숫자, 저 눈금의 값이 뭐의 역수다라는 본질적인 관계를 이미 파악을 해놓았냐면 이게 1파섹이라고 부르는 우주에서 천문학에서 사용하는 굉장히 독점적인 어떤 거리 단위의 역수다라는 거를 한 개 밝혀놓은 게 있어. 파섹이 뭔지는 바로 얘기를 할 거니까 일단 그 얘기를 먼저 할게. 그래서 그것만 먼저 적을게. 한글로 표현을 하면은 따라서 뭐랑 뭐가 반드시 반비례 관계에 있어야 된다고? 연주시차라는 것과 지구에서부터 별까지 떨어져 있는 거리값이 반드시 서로 무슨 관계에 있어야 된다?
이런 반비례 관계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놓으세요. 알았죠? 어차피 책에 다 있는 내용이니까 굳이 적으실 필요는 없고 마지막에 요것만 표시해봐. 요것만 따라 적어봐. 연주시차는 거리에 반비례한다. 지우 적어줄래? 저요? 그래. 손 떼고 보세요. 어? 손 떼고 보세요. 그러면 성 붙이고 부를까? 안녕, 뭐라고? 아니에요. 뭐 그때 표현 호칭은 바뀔 수 있지. 이상한데. 뭐? 이상한데요. 백구 페이지 넘겨보시면은 근데 이미 적은 게 거기 그대로 나와 있네. 괜히 필기했네. 그러면 파색이라는 값이 뭔지를 이제 두 번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천문학에서 사용하는 이 거리 단위라는 거는 그래서 되게 값들이 뭐 할 수밖에 없다. 큼직큼직할 수밖에 없겠죠. 맞잖아. 기본적으로 별과 별 사이에 떨어져 있는 거리라는 건 천문학에서 일단 가장 많이 쓰는 거리 단위가 총 그래서 3개가 있고 3개 종류의 의미가 뭔지 뜻이 뭔지를 다 알아주셔야 되는데 생명과학에서는 있잖아. 생명과학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바라봐야 될 생명체가 뭘까? 당연히 사람이겠지. 지구과학에서는 그럼 제일 중요하게 취급해야 되는 천체가 뭘까? 랑 태양이야. 그렇죠? 우리가 살고 있는 행성이니까. 그래서 지구랑 태양 사이의 거리를 기준으로 측정해 놓은 거리값이 있는데 저 거리를 1AU라고 부릅니다. 1AU. 아스트로노믹 유닛이라고 해서 한글로 부르면 천문단위라고 번역이 되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측정하는 기준이 뭐냐면 1AU는 빛의 속도로 즉 광속으로 대략 시간 얼마 동안 8분 동안 주행한 거리값을 1AU라고 지금 보고 있거든. 실제로 지금도 이 순간에도 실시간으로 태양에서 방출한 빛은 우리에게 다가오기까지 필요한 시간이 대략 몇 분 정도로 잡혀있다. 8분 정도로 잡혀있단 말이야. 근데 이 거리값이랑 같이 쓰이는 되게 이제 가장 잘 쓰이는 우주에서 가장 중요한 거리값으로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1광년이라는 게 있어요. 1광년. 영어로 light year라 그래서 약자로 대문자 ly로 쓰는 단위값이 있는데 이 1광년이라는 거는 마찬가지 빛의 속도로 달리는데 year라는 단어가 들어있는 거 보면은 유추할 수 있겠죠. 빛의 속도로 시간을 얼마나 길게 빛의 속도로 얼마나 길게 달리는 무려 1년간의 시간이 주어졌을 때 주행할 수 있는, 닿을 수 있는 거리, 그거를 뭐라고 한다? 그거를 1ly라고 합니다. 빛의 속도가 대략 얼마냐면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컨드 정도 되거든요. 한글로 조금 와닿게 읽어드리면 3억 미터 퍼 세컨드쯤 된단 말이에요. 초속 3억 미터. 엄청 빠른 거죠. 그 무시무시한 빠르기로 무려 1년 동안 주행하면 그 거리가 대략 1 라이트 이어가 되는데 1광년이 되는데 세 번째 단위가 뭐냐 하면은 여기 드러나 있는 저 파섹이라는 단위야. 파섹이라는 단위는 1파섹에 정의되어 있는 값이 얼마냐면 3.26광년쯤 돼. 어차피 이 내용은 거기 책에 역시 아니다. 얘만 나와 있을 거고 위에 두 개 안 나와 있을 거고 쟤는 두 개를 적어 주시면 되고 사실 있잖아. 굳이 1광년, 1라이트이어를 이미 정의를 해 놓았는데 왜 별도로 거기에 3.26이라는 희한한 숫자를 곱해서 별도로 파색을 정의를 해야 되는가? 이것 좀
느끼기에 이상하게 느껴지실 수 있거든요. 쓸모가 분명히 있어가지고 도입된 단위고 그 쓸모가 뭔지는 좀 이따 나올 거야 될 거니까 일단은 받아들여 주세요. 얘가 굉장히 이번 단원의 핵심 키 역할을 하는 거리 단위입니다. 그래서 파색의 본질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1초 연주시차에 해당하는 값의 역수관계에 있는 거리값을 1파색으로 정의하고 또 다른 맥락으로는 3.26광년으로 표현되는 순수 거리값, 순수 길이값으로서의 1파색도 존재합니다. 야! 얘는 어차피 나와 있으니까 위에 두 개만 적어. 1AU라는 거랑 그 페이지에 1AU라는 거랑 1라이트이어라는 거랑. 그럼 109쪽 아래쪽에 빈칸 다 채울 수 있겠죠? 그쪽 아래쪽 채워보세요.